일단 현재 가격 상황을 보았을 때 25,000달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해 보이죠. 지금의 가격 대비 약 5%가량 남은 상황인데 이에 오늘 한 가지 크립토 마켓 입장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나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작년이죠. 2022년 7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 새벽 이루어진 FOMC 25bp 인상 확정과 이 제롬 파월의 생각보다 약했던 뉘앙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자산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조가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48% 상승한 23,81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이보다 상승폭이 더 큰데 6.14% 상승한 1,66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3.26% 상승한 0.4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2%, 18.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 역시 이제 숏 포지션이 64%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열마나 기다렸던 상승장이었나요? 정말 작년 하락장을 견딘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고점인 68,000달러와 비교하였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넘어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승장에서 특히나 적중력이 좋은 이 플랜 B가 FTX 갭을 메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루나 갭을 메우러 가자라는 트위터를 남겼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이루어진 FOMC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25bp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조성되었었습니다. 강력한 이야기들을 남발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것이었죠. 하지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생각보다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현재 기분 좋은 1월달을 보낸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번 달 2월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실제로 1월 동안 비트코인은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로 인한 하락분을 완벽하게 회복하였습니다. 1월 31일 하락에도 점차 23,000달러를 회복하더니 현재는 23,700, 23,8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의 상승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어 상승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정말 플랜 B의 말처럼 갭 메우기를 하고 있다면 다음 타깃은 2023년 4월의 루나 사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4월의 고점이었던 47,000달러를 향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제 물론 지금 상태에서 바로 직행으로 47,000달러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퀀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유되었던 비트코인은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하였죠.
이는 이제 단기 매도 물량, 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였으며 곧 단기 하락이 나올 것이라 보였습니다. 단기 물량들이 1월 말에 나오기는 했지만 멋지게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의 상승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현재 상승세도 기분이 좋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오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2023년은 비트코인이 완만한 상승 또는 상승 후 약간의 조정, 박스권 장세 같은 형태로 흘러갈 경우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2024년 반감기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시들시들하길 바라는데 개인들이 뛰어 들어와서 뭐 너도 나도 살 때는 시장 과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대중들에게 잊혀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뉴스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나오면 되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인데 이제 한국은행이 되었든 뭐 중국 정부가 되었든 비트코인이 사기이며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이론이 득세하면 할수록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비트코인 가격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기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으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포텐셜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현재 모든 것들이 자산 시장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지수의 경우는 101을 화해하면서 2022년 5월 이후 가장 최저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비트코인 100만 장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에 FOMC 랠리로부터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약 2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토니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기 전 최상의 시나리오는 25,000달러를 탈환하는 것이라며 25,000달러를 터치한 뒤 1차적으로는 21,400달러 나아가 19,0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월 비트코인 약세를 전망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 상황을 보았을 때 25,000달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해 보이죠. 이제 지금의 가격 대비 약 5%가량 남은 상황인데 이에 오늘 한 가지 크립토 마켓 입장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리플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작년이죠. 2022년 7월 하나에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SEC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의 조사에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속되는 크립토 윈터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이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에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SEC가 갑자기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소송을 건 이유는 이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하여 미국인들에게 부적절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놓고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가상자산 7개 종목이 증권이라는 것이죠. 이 일의 발단은 내부자 거래 혐의 관련하여 조사하다가 이제 뜬금포로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일단 오늘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후 SEC가 본격적으로 코인베이스를 탈탈 이제 먼지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털기를 시작하는데 혹시나 걸릴 건덕지가 없는지 뭐 가상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때 당시가 루나가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스테이킹을 통해 20%가량의 이자를 주던 시스템이다 보니 이러한 방향으로 조사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SEC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이 소송과 관련하여 SEC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정말 기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악에 받쳐서 SEC와 협력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어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후 코인베이스가 SEC와 소송 중인 리플사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 때도 미국 당국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브라이언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튼 이렇게 힘든 코인베이스의 앞날에도 봄날은 결국 찾아온 것 같습니다. SEC와 끈질긴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집단 소송 손해배상 승소라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불법으로 팔아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예, 뉴욕 연방법원의 2021년 10월 제기된 집단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79개 디지털 자산의 판매를 교사한 불법 계약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앵겔 마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해당 토큰들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앵겔 마이어 판사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계약 조건과 완전히 모순된다라고 하면서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소송이 진행됐다면 이들이 증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제공하고 토큰을 설명하는 웹 링크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설명하고 사실이 아닌 가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토큰 판매를 촉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사가 아니라 이제 이게 마케팅과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법원이 상당히 뭐라 그러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편 뉴욕 연방법원의 다른 판사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 상당 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미국 내 거래소가 아니고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돼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기각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드디어 암호화폐 기업이 SEC를 이긴 사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 분위기 속에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소식으로 인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 또한 리플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SEC가 리플과 유사한 소송인 LBRY 소송 최종 심리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기록을 인정하면서 LBC 토큰이 최대 280%까지 펌핑한 이력이 있는데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거의 80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들어서 크립토 마켓에 크나큰 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바 이번 연도 안에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XRP의 가격은 이 상승에 힘입어 $10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연 XRP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게르게 코인이 이제 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모두 코인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 이 코인 투자로 인생 한번 역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드문 템베거가 이 코인 시장에서는 불장에 수십 개씩 쏟아지니 대박을 기대하는 것도 뭐 당연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코린이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불장의 피크를 찍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를 유지하기 힘들죠. 매우 힘듭니다. 이 쉽게 번 돈은 재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크게 물리고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벌써 5년 전이네요. 2018년의 하락은 실로 무서운 하락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동안의 하락은 이제 서슬이 퍼렇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 하락이었죠. 작년이었던 2022년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이들에게 말려 죽이는 식으로 1년 내내 계단식 하락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좌의 마이너스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걸 참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코린이다 보니 결국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존버를 통해 익절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존버라는 지루한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여 충실히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아무리 길게 투자를 했어도 배우는 게 없게 되죠. 이 투자는 결국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직접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결국 몸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가슴이 아니라 오감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인으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 대부분이 물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쉬지 않고 물타기를 통해 불장 사이클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이 손실을 빨리 만회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자가 이제 투자 자체가 좀 조급해집니다. 보통 자본시장에는 10년 주기라는 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인 마켓에는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이제 4년 주기가 있는데요. 이 4년 주기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스로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투자를 위한 공부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내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